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자본시장법 그리고 금융위 규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범위가 많습니다. 막막하죠. 근데 이제 이런 과목일수록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빛을 발하죠. 그래서 요 정도 출제가 되구나,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자본시장법에서 7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 규정에서 4문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딱딱 나뉘어졌는가 하니까 이게 한 4, 5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1장부터 쭉 2장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서술 체계가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본시장법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융위 규정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이게 서술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우리 기본서를 보면 이렇게 서술이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금융위 규정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자본시장법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금융위 규정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서술하다가 갑자기 금융위 규정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융위 규정이고 이거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책의 서술이.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여러분들 그 앞에 그 기본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자본시장 관련 법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제 11문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요거 7문제, 요거 4문제, 이렇게 딱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제가 1월달 그 시험하고 12월달 시험을 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금융 투자 상품, 여기 적을게요. 금융 투자 상품, 그 다음에 금융 투자업, 요거와 관련해가 물론 인가도 이제 여기 포함된다고 치고요. 그 다음 투자자, 그 다음에 건전성 규제, 그 다음에 공통영업행위 규칙, 룰,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정권신고서 제도, 발행시장 공시죠. 그 다음에 유통시장 공시, 그 다음에 M&A와 관련되는 제도,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여기 이제 그 내부자 거래라든지 그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시세 조정 행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위 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금융기관 검사와 관련된 규정,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플러스 뭐가 있는 거니까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요거는 우리 투자자산에만 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권 뭡니까 대행이라든지 이런 데 시험 범위인데 오직 우리 투자자산에만 들어가는 게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룰.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자, 그 다음에 일임업자 영업행위 규칙. 그 다음에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칙. 그 다음 펀드에 대한 총론 부분이 나오고요. 펀드에 대한 강론 부분이 나와요. 요 전체가 우리 전부 시험 범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험 범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 때는 1월 달에 치은 이때는 이 자본시장법 7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 하니까 4+3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4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3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제가 돼요. 여기서. 요렇게 이제 나뉘어졌거든요. 여기 이제 11월 달에 치른 시험도 똑같았어요. 4+4네요. 4+3.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은 이게 1월 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달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3문제 정도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제가 돼요. 어디 갔노? 건전성 규제. 요게 사실은 금융위 규정이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 순자본 비율 규제라든지 자산 건전성 규제라든지 경영 실태 평가, 적기 시정 조치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 세 문제 내는 거는 좀 심하죠. 심한데 하여튼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네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문제는
요 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요 네 문제는 또 어디에서 출제했는 거니까 공통돼요. 문제가 똑같더라고요. 금융투자상품,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빠뜨린 게 하나 있네. 여기 이제 여기 뭐가 빠뜨린 거니까 투자 매매업자와 그 다음에 중개업자 룰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집합투자 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는 거니까 투자자 예탁금과 관련되는 게 나와요. 투자자 예탁금. 그 다음에 한 문제가 이제 뭐가 출제가 됐는 거니까, 투자 설명서. 요거는 이제 요 발행시장 공시죠. 그 발행시장 공시에서, 요게 한 문제. 정권 신고서 제도. 투자 설명서죠. 투자 설명서. 신기하게도 1월달 시험에도 요렇게 네 문제가 나왔고, 11월달 시험에도 요 네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뒤에 M&A라든지 불공정 거래행위라든지 뭐 이런 데는 별로 출제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요 이제 나머지 한 문제는 요 이제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규정, 요것도 금융위 규정이거든요. 요게 작년까지 문제 경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금융투자 상품이나 금융투자, 투자자 예탁금 투자 설명서는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꼬아낸다든지 저기 기퉁에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일반적인 내용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다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세 문제는 보통 어떻게 출제하는 거니까 요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규칙 여기서 이제 보통 두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를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세 문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해요. 제가 느낀 건데 옛날 기출 문제를 보면 우리 투자자산운용사 보면은 정말 문제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손 못 댑니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저 기퉁에 있는 문제 있죠. 꼬아내는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런 거 위주로 오히려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너무너무 저조해가지고 정권회사에서 협회에 투자자산운용사 좀 너무 뭐 좀 쉽게 출제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말한 적도 있었고 옛날에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제가 우리 투자자산운용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험 문제 경향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졌다. 이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출제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평범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작년 1월이나 11월 치른 문제를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기본.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11문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치른 기출 문제는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네 문제 출제하고요. 여기에서 네 문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문제를 출제했더라고요. 여기에서 7문제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자본시장법, 금융위 규정 이게 딱딱 나뉘어 놓고 금융위 규정을 4문제라고 하니까 금융위 규정에서는 싫어도 무조건 4문제밖에 출제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건전성 규제에 집중해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자본시장 관련 법규 11문제 이렇게 놓으니까 옛날처럼 꼭 여기서 4문제를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는 4문제밖에 출제를 안 했어. 옛날에는 이거 7문제 출제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는 뭐를 출제했냐? 이게 이제 7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있죠. 여기서 물경 5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다음 요 펀드에서 2문제 출제했어요. 요게 이제 금년 2월 달에 치른 시험 문제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요 4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문제 경향이. 요거 나왔고요. 요거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투자자 예탁금이 출제가 되었나? 여기 출제가 안 되고 요 자리에 정권 신고서가 출제가 되고요. 신용공여가 출제가 됐어요. 신용공여는 사실은 이제 금융위 규정인데, 하여튼 금년도 2월 달에는, 금융투자상품,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 그 다음에 정권신고서, 그 다음에 신용공여 이렇게 출제했는데, 역시 요 네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있죠. 그냥 평범한 거, 틀릴 수가 없는 거,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요 5문제인데, 요것도 요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규칙 이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많고 숫자가 많고 가장 이제 다루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5문제가 출제되기는 됐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도 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 문제는 계속 지금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연속해서 지문도 똑같아요. 예년 문제하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냥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출제가 되는 게, 뭐, 환매는 매번 출제가 되거든요.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환매하고, 요번에는 뜻밖에도, MMF에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거의 뭐, MMF는 출제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이거 출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뜻밖에도 MMF 출제했는데, 좀 기본적인 거를 내기는 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금년부터 요약하자면, 자본시장 관련 법규가 이제 11문제다. 이렇게 옛날처럼 금융위 규정 이렇게 딱 나누지를 않고 하니까, 과연 이런 문제 기조가 여러분들 시험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11문제를 내는데 요게 4문제가 아니고 7문제를 낼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시험을 쳐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 2월 달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럼 2월 달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서 한 문제도 안 냈다는 이야기예요. 건전성 규제에서. 아니 옛날에 매번 3문제 출제되던 게 여기서 한 문제도 출제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건전성 규제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 수가 또 이 구성이 또 바뀔 수도 있죠. 어찌됐든 금년 2월 달에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렸고, 여하튼 꾸준히 뭐 출제되는 게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뒷부분은 거의 출제를 안 해요. 불공정 거래, M&A, 유통시장, 뭐 이거는 거의 뭐 저는 출제하는 걸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방법이 없죠. 출제자가 출제하겠다면 내부자 거래라든지 단기 매매 차익 반환제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쭉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훑어보되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때까지 최근에 나온 출제 문제 말고 옛날 출제 문제도 저는 상당수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여튼 출제될 만한 거는 다 훑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굉장히 좁혀집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강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양이 너무 많은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또 해나가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펀드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정권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겹치죠. 이건 전부 정권하고 이거 겹치는 거고, 이거는 전부 펀드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오늘 첫날이라서 최근에 또 문제 어떤 경향이랄까 그게 잠시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달 문제를 보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네. 요거를 이제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지 간에 여하튼 뭡니까 한 80점, 최소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공부하면 되겠죠. 예,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